악마의 맷돌이 모든 사회 요소를 경제 안으로 사회 일부분에 불과했던 경제를 모체인 사회로부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 사건은 당시 미국의 4대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파산 규모는 12년 전 당시 기준으로 700조 원에 달했다고 하죠. 이를 기점으로 다른 거대 금융회사들도 줄줄이 파산했고, 세계 경제의 중심지였던 미국은 그 여파를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뜨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코스피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러시아에서는 주식 거래가 중지되기도 했으며, 이 여파의 직격탄을 맞은 몇몇 나라들은 국가 부도 사태까지 맞이하게 되었죠. 이때의 충격을 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나라들이 있을 정도로 세계 금융위기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겼고, 이전까지 당연한 듯 신뢰받아왔던 신자유주의에 대해 모두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시장 안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고 경쟁하면서 문제없이 시장이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규제가 없는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경제 위기를 발생시켰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도 신자유주의만을 진리처럼 신봉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신자유주의에 대안책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바로 이때부터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한 사회학자가 60년 전에 발표했던 책이 현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냈다고 주목받으면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입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경제학자도 아닌 사회학자의 책이 60년의 세월을 지나 경제학계의 주목을 끌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거대한 전환이란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 시작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발생과 이에 따른 변화들을 의미합니다. 폴라니는 이 시장경제가 인간사에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는 뜻에서 거대한 전환이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그는 이 전환이 많은 위기 또한 불러왔다고 설명합니다. 산업혁명과 시장경제가 등장하면서 이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막대한 생산량과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공장 노동자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생겨났으니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들이 일어났을 것은 쉽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변화가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일까요? 폴라니는 이 급격한 경제 발전이 사회 일부분에 불과했던 경제를 모체인 사회로부터 탈출시켰다고 말합니다. 생산량이 늘어나고 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 관계가 역전되어 이젠 경제가 사회보다 더 커져버렸다는 것이죠. 경제가 사회의 모체가 되어버린 현대부터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경제 논리로 설명되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교육, 문화, 예술, 종교 등의 사회적 요소들이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교육을 받고, 예술품의 가치가 경매 낙찰가로 비교되며 인터넷에서는 몇 억 받고 뭐 하기 대 그냥 살기처럼 돈을 받고 가치관을 버릴 수 있냐는 글들이 유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폴라니는 이런 상황을 악마의 맷돌이 모든 사회 요소를 경제 안으로 갈아 넣어버렸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그는 이 악마의 맷돌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허구적 상품이라는 것도 튀어나와 사회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허구적 상품이란 노동, 토지, 화폐 이 세 가지를 뜻하는데요. 이전에는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었던 것들이 산업혁명, 시장경제 등장과 함께 상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노동은 사람들 그 자체였고, 토지는 그저 살아가는 환경에 불과했으며, 화폐는 구매력의 지표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연봉이라는 시장 가격에 맞게 자신의 노동을 판매하고 거주하지도 않을 부동산에 투자하며 각국의 통화길이 시시각각 거래되고 환율과 시세가 정해지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와우. 폴라니가 생각하는 경제위기의 원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앞서 말했던 경제가 사회를 잡아먹는 시대에서는 이전의 사회관계, 조직들이 파편화되고 붕괴됩니다. 농경 위주의 공동체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많은 제도, 풍습, 조직들이 사라졌죠. 그러고는 그 빈자리에 수요와 공급, 허구적 상품들과 같은 개념이 들어와서 사회적 요소를 대신해 사회균형을 유지하게 되었기에 이 사회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듯 경제위기는 사회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므로 극도로 불안정한 사회는 경제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사회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새로 등장한 것들은 다 잘못됐고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꼰대 같은 주장은 아닙니다. 폴라니도 현대의 경제가 과거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것, 노동, 토지, 화폐가 거래되지 않으면 현대사회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그는 다만 자유주의적 경제학, 허구적 상품 등과 같이 현대에 새로 만들어진 경제적 개념들만큼 과거의 경제적 개념들도 함께 고려하여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그것이 제도화되는 과정 자체가 바로 경제적 개념이 되었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자신의 땅을 혼자서 경작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흉작이 난 집에 먹을 것을 나눠주었고 일손이 부족한 곳에 기꺼이 힘을 보탰죠. 가뭄, 홍수, 해충 등 자연환경 변화에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언제든 자신의 논밭에도 흉작이 들 수 있던 과거 사람들로서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된 나름의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와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폴라니의 주장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현대에 적용하자는 것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에 그는 과거 경제의 핵심 원리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호혜성, 재분배, 교환 이 세 가지 개념입니다. 사회적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이 꼭 포함됐다는 것인데요. 비로소 허구적 상품과 같은 현대적 경제 개념과 함께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거의 80년 전의 학자인 만큼 폴라니의 설명이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세계 금융위기 당시 각광받게 된 것은 그만큼 자유시장 경제의 허구성을 근본적으로 비판한 학자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쉽게 반기를 들지 못하던 신자유주의에 대해 오래전부터 누군가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반겼고, 그 비판들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장하준 교수와 같은 신자유주의에 대안을 찾던 학자들의 사상적 기반이 되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